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7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8획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붙이라는 의미의 금부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금부에 해당하는 한자로 대표적인 것은 쇠를 나타내는 금, 은을 나타내는 은, 구리를 나타내는 동, 주석을 나타내는 석, 그리고 이제 자석에 붙는 쇠붙이죠를 나타내는 철 등이 있겠습니다. 사실상 쇠금부를 쓰는 한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쇠금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은 금은 쇠붙이 비철 쇠붙이죠. 해서 금은 골드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이 금은 성씨로 김씨를 나타냅니다. 원래 우리나라 그 국문법상 이게 GIM으로 써야 되는데 김씨는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KIM으로 그냥 씁니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강이라는 성도 KANG를 쓰죠. 왜냐하면 이게 G를 쓰면 깽이라고 하는 이제 희한한 그 성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KANG로 쓰고 있습니다. 쇠 또는 성을 나타내는 김씨를 뜻하는 금자가 되겠습니다. 이 금은 비철금속인 금덩이 할 때 그 금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쇠금자가 되겠습니다. 말이 쇠금자지 실제는 비철금속입니다. 금반지 하면 금으로 만든 링을 얘기하는 거죠. 금가락지는 금반지 중에 하나예요. 금반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이 끄트머리가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지 않고 오로지 링으로만 만든 것을 가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운동 경기, 옛날에 이제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한 선수한테 주는 기념 부상이죠. 금 배지라고 하면 금으로 만든 배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속어로 국회의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순금으로 만든 배지가 수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금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금이라고 하면 품삯을 얘기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정의 규칙에 의해서 납부하는 돈을 얘기하고요. 금요일 금성 이거는 이제 음양오행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요일 7개 중에서 마지막 6번째 요일에 해당되는 게 금요일이 되겠고, 금성은 태양을 도는 행성 중에서 지구 바로 앞에 있는 행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모닝 스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금성은 행성이지 별은 아니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실버를 얘기하는 거죠.
색깔이 이제 그 흰색에 가까운 금속을 얘기하고 역시 비철금속이죠. 그래서 금이나 은은 금은보화라고 하듯이 금은 할 때 이 앞에 조금 아까 봤던 금자고 이 은자를 쓰는 거죠. 귀중품으로 분류가 되는 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은을 나타내는 은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은은 금과 함께 비철 금속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금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은수저 그러면 은으로 만든 숫가락과 젓가락을 얘기합니다. 이 숫자가 숫가락이고 젓자가 젓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숟가락 세트를 얘기하는데 이 은으로 숟가락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이 은이 독에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수저를 은으로 만들었던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속어로 금수저, 은수저 그러면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흙수저 그러면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중에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은행나무라고 하면 상당히 그 키가 크게 자랄 수 있죠. 거의 한 4, 5m 정도까지 자라고요. 암나무, 수나무가 다르게 구성됩니다. 암나무에만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볼 때 가을에 노란색 낙엽으로 아주 화려한 낙엽을 갖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은행나무를 가로수로도 썼었습니다.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띠를 이루면서 꼭 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성단을 얘기하는 거죠.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뭐 색깔은 이제 그 은하고 색깔이 같기 때문에 수은이라고 한 거죠. 이 수은 자체는 아주 결집력이 좋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으면 꼭 구슬처럼 만들어집니다. 액체인데 그런 거예요. 액체인데 꼭 그 고체 구슬처럼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그 수은주가 낮아졌다 또는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온도계 그러니까 기계식 온도계의 매체가 이 수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은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온도를 얘기할 때 수은주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혈압에서 그 단위가 밀리미터 Hg라고 할 때 그 Hg가 바로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혈압계를 재는 수은 그 측정 혈압 측정계에 있는 그 기둥이 수은으로 만들어진 거죠. 은단이라고 하는 것은 멀미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 또는 이제 체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먹는 한약이고요. 아주 그 박하 향이 나기 때문에 입안이 아주 상쾌해지죠. 통상 이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즐겨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25주년 세레모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양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그 구리라든지 또는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얇게 만드는 그 남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재료죠. 어, 조금만 가열을 해도 바로 그 물을 끓인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뭔가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 즉 화를 잘 내고 막 금방 또 수그러들고 이런 사람을 양은 냄비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어, 물을 끓이면서 독성이 빠져나온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현재는 식기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어는 민물고기죠. 피라미처럼 생겼지만 좀 큽니다. 통상 우리가 도로묵이라고 얘기하는 고기를 얘기하는 거고, 은메달이라고 하면 운동 경기에서 이제 2등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부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건데요. 하프, 반쪽이다 라는 의미로 반자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절반이라는 의미의 반자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그럼 여기서 반도라고 하는 것은 반이 섬인 상태, 요 반이, 요 도가 섬이죠. 섬인 상태라고 해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이 이제 육지죠. 육지에 중에서 똑 떨어져서 섬이 되는 게 아니고 육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반쪽만 섬인 그런 땅을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가 실제 반도 모양이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이름을 붙였죠. 반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뜻이고, 이 반쪽이 되었다라고 하면 헬스케졌다, 살이 빠졌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라고 하면 딱 접어서 반쪽이란 뜻이니까 정확하게 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말, 한국어는 존칭어와 하칭어가 있죠. 그래서 요 반말은 하대 하는 말입니다. 상반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 위의 신체를 얘기하고, 허리 아래의 신체를 하반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후반전이라고 하면 축구처럼 피리어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운동 경기에서 뒤쪽을 얘기합니다. 앞에를 전반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라고 하면 이 도체가 전기가 통하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도가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고 체가 물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반도체는 여건에 따라서 전기가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러한 물체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 굴지의 회사가 됐죠. 반나절, 그러면 낮의 반이란 뜻입니다. 즉 아침에서 점심까지 또는
점심에서 저녁까지를 반나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간으로 볼 때는 전체 시간의 반이 이건 밤이고 이쪽은 밤이고 이쪽은 낮이죠. 요 낮을 가지고 지금 반나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낮의 반쪽 오전, 낮의 다른 반쪽 오후라는 의미로 반나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반나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도 반나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략 한 대여섯 시간을 보냈다. 그런 반나절이나 걸렸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나절이라는 말이 딱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걸린 시간이 대략 한 4시간 앞뒤 정도 되면 반나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야반도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사를 낮에 정규적으로 하면 이사가 되는데 밤에 무슨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밤에 아주 중요한 물품만 딱 골라내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에서 정규적인 원이죠. 타원이 아니라 정규적인 원에서 중심점을 지나는 이 선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그러죠. 지름 중에서 이 중심선에서부터 원 둘레까지의 이 거리를 반지름 또는 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